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업상속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업승계 관련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업승계 이슈가 있으신 대표님과 자녀분들께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 중에 하나인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국내 중소제약업계의 2세들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해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안국약품과 신신제약의 가업상속 공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270억 원의 상속세와 168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상속하면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당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가업승계 이슈가 있으신 대표님들과 자녀분들께서 이 기사 속에 가업상속 공제의 성공 사례가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 공제는 누구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일까요? 라는 물음표가 이제 쳐지게 되겠죠. 이 시점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일단은 짚고 가보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요건이 사전의 요건이 있고요. 사후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기 이전의 요건이고요. 사후라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요건을 비로소 지켜야지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위업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가 되고요.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가업상속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총액 5천억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서 동일 업종을 경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고요. 네 번째로는 피상속인은 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비상장 법인 지분율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으로는 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반대말입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분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미성년자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죠. 상속 개시일 2년 이상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사전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분들은 이 요건을 계속 염두하고 계시다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이때 비로소 끼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뒷걸음질 치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전 요건보다 사후 요건이 훨씬 힘듭니다. 4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더 힘들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처분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업종 변경 및 휴폐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업종 변환 안 하면 되는데요. 변경 안 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인 대표가 유지되어야 되고요.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요건 또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 2, 3번은 잘 지켰는데 네 번째 요건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내용은 즉슨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상속연도 기준 2년치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평균 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경영을 했었을 때의 직원의 규모에 대비해서 90% 이상이 계속적으로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거의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 아버지보다 잘 끌고 가는 아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 중에서 핵심 인력이 나가서 따로 회사를 차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년간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5년간 진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어떤 종업원들 중에서는 나 이거 뭐 급여 많이 안 주면은 나 나가버릴 거야.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상속공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올라갈수록 그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사후에도 이 기준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만은 중소기업으로 내려올수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만큼 유지해내기가 90% 이상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제약회사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면 회사 내부의 세무사나 회계사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지 전문 자격사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약회사에 소속되어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우수한 회계사분도 계시고 우수한 세무사분도 있어서 외부의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맨파워가 훨씬 높은 경우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규모가 큰 중견 기업들처럼 가업상속공제를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단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법인 결산 내지는 법인세 관련 업무는 맡기게 되는데 그 세무 전문가가 단순히 우리 회사의 장부 작성과 법인세만 계산해주는 용역을 뛰어넘어서 가업승계 전반에 걸친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굴지의 제약회사 못지않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해낼 수 있는 발판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체계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그것이 가능한 전문가를 옆에 두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코칭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드리는 바이고요. 가업상속공제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서 안 와닿죠. 안 와닿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전 가업승계 제도인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도 궁극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선행과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후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해보십시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거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속공제를 받아내는 케이스가 한 10% 전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업용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관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을 본인들은 자기네 입맛대로 업무보관 자산도 우리는 가업용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조사도 조사에 해당합니다. 상속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보관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업상속공제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1년의 과정은 대학 입시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의 때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학 입시 전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있고요. 정시 전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수험생들, 조카분이나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준비를 해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득하게 되는데요.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세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와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실제 입시 전형과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학 입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수시로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학생이 오로지 서울대 수시 합격만을 목표로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이나 정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다가 만약에 서울대 수시에 불합격하게 된다면 이 학생은 대신에 연대나 고대에 과연 입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거의 입학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시와 정시의 전형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마도 재수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하향 지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 합격을 위한 전략적인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다른 대학의 수시 전형이나 정시를 포기한 채로 그 대학의 수시 합격에만 매달리는 것이 리스크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라는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 입시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가업승계 영역으로 제가 항상 의뢰인들, 고객분들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대학 입시랑 똑같거든요. 가업승계를 노리시는 행위는 수시 전형이에요. 사실 수능을 좀 못 본다 하더라도 수시만 잘 진입을 하면은 서울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시 전형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연대를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낮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은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업승계 마찬가지예요. 가업 상속공제를 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상속세를 웬만큼 내야 말인데 웬만큼이 아니라 엄청 많은 상속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도 준비하는 입시생처럼 가업상속공제도 준비하고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이 다음 영역에 있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전 특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는 저 굴지의 제약회사처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회사의 대표님과 자녀들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특례제도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하면 상속재산을 빠르게 사전 분배를 해서 증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녀로의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로 의하면 증여보다는 자녀가 소득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사오는 양도나 양수도의 형식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30년 플랜이라고 저희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려요. 30년 플랜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30년이라는 게 진짜 저와 같이 30년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초반에
세팅해 놓으면 그거대로 또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다가 한 5년 있다가 좀 잘 안 돼요. 5년 있다 다시 또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가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활용하고 공제 금액 극대화를 일단 시켜놓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사전에 분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끝났어, 가업상속 공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요건 다 충족해놨기 때문에 다 잘 돼 있고야, 이렇게 낙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보다 나중에 잘못되는 케이스들을 훨씬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난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한번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려서 내용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